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갈등으로 기름값이 치솟자 캘리포니아주의 해상시추시설과 송유관의 가동 재개를 지시했습니다.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의 여파로 TSA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주요 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네브래스카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자 주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수십만 에이커 이상을 태우면서 역사상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제98회 오스카 시상식에서 K-팝 데모넌터스가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주제가 부문을 모두 석권하며 K-팝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으로 평가됐습니다. 어젯밤 LA 산타모니카 부두에서 난투극 끝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인파가 대피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고 2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말띠해를 맞아 뱅크 오브 호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첫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수십 년간 지켜준 나라들이 파병의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비난까지 덧붙였는데 사실상 한국과 일본을 지목한 겁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당초 일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선 호위 작전 동참을 또 촉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는 에너지 운송에 의존도가 큰 나라들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Japan gets 95%, China gets 90%, many of the Europeans get quite a bit, South Korea gets 35%.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보호하는 국가라는 기준을 더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지켜줬지만 파병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비난이었습니다. We have some countries where we have 45,000 soldiers, great soldiers, protecting them from harm's way. 사실상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과 일본을 압박한 겁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미 어제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에 협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종이 호랑이라 부르며 전황에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란 하르그 섬의 석유 시설은 5분이면 파괴할 수 있다고 위협했고 호르무즈 해협에선 모든 기뢰 부설함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호르무즈와 매우 밀접한 구역을 집중 타격한다고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명의 테러리스트라도 물속에 무언가 넣거나 소형 미사일을 쏠 수 있다며 해협 통행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선 이란은 합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생사 여부를 모르겠다면서 누가 이란 지도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파견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개별 국가들 역시 이번 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연이어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는 현지 시각 16일 외무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EU 해군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정책 고위 대표는 회원국들이 해군 임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는 있었다면서도 작전 지역을 바꾸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U는 지난 2024년부터 홍해에 해군을 보내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으로부터 배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기존 작전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This is nobody wants to go actively in this war, and of course everybody is concerned what will be the outcome.
개별 국가들도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참여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일은 어떤 형태로든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보내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Das heißt aber auch, solange der Krieg andauert, werden wir uns daran nicht beteiligen, in der Straße von Hormuz mit militärischen Mitteln eine freie Schifffahrt. 전쟁 직후부터 동맹국인 미국을 돕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아온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군함 파견 요청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사실상 거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응해 지중해에 핵 추진 항공모함을 보낸 프랑스조차도 호르무즈 해협에는 군함을 보낼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도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 개입에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연합군을 구성할 것이라는 구체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요청이 오지 않았다며 답을 에둘러 피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5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호위할 연합군 구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을 포함한 5개 나라를 콕 집어 군함을 보내야 한다고 SNS 글을 쓴 데 이어 연합군을 언급한 보도가 나온 겁니다. 청와대는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면서도 현재로선 구체적인 검토나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두 결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섣부른 대응이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관계자들이 물밑에서 소통하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당장 파병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연합군 구성으로 전쟁의 명분을 쌓으려는 건지 미국의 실제 구상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정치권도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사성장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강조했고 시간도 좀 끌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한 것이고 섣불리 이렇게 동참을 했다가는 대단히 위험하잖아요. 야당은 호르무즈 파견에 국회 동의가 필수라며 정부의 사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청와대는 정부 간 공식 요청이 있기 전까진 호르무즈 파견 문제를 놓고 공식 회의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미국의 요구가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레바논에서만 100만 명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란도 미국 대사관과 외교 공관이 모인 이라크에 보복 공격을 이어가는 등 전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편에서 참전한 레바논 헤즈볼라의 무기 은닉처를 해체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에 이어 지상군을 남부 국경 넘어 투입하는 헤즈볼라 무력화 작전을 본격화했습니다. 전선이 격화되면서 레바논 당국은 2주 만에 피난민이 104만 명을 넘겼고 사망자는 900명에 육박한다고 직비했습니다. 미국도 이란의 상업 군사시설 목표물 7,000개 이상을 공격했으며 드론 공격은 95%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사관과 외교 공관이 밀집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그린존 인근에서 현지 시간 어젯밤 또 큰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목격됐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주변국들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선 푸자이라 항구가 이틀 만에 드론 공격을 받은 데 이어 하루 약 7만 배럴 원유 생산 능력을 갖춘 내륙의 샤 유전에서도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상공에서도 연일 이란 미사일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동국은 물론 미국의 자국 공군기지 사용을 허용한 루마니아까지 경고했습니다. از لحاظ حقوق بین الملل کاملا مردود هست مستوجب مسئولیت بین المللی دولت رومانی خواهد بود اگر در عمل اجرا بشه. 중상을 입고 러시아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이란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군사 고문의 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의 초강경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스티브 위코프 특사와 이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간의 직접 소통 채널이 다시 재개됐다고 악시오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긴장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응해 캘리포니아 해안 송유관 재가동을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이유로 국방물자 생산법 DPA에 따른 비상 권한을 발동해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인근 해상 시추 시설과 송유관의 가동 재개를 지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시설이 재가동될 경우 하루 최대 5만 배럴 수준의 원유 생산이 가능해 인근 정유소로 공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송유관은 지난 2015년 약 45만 갤런의 원유가 유출돼 수백 마리의 조류와 해양 동물이 폐사하는 등 캘리포니아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면서 가동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환경단체들은 주 환경법을 무시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1시 기준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 52센트를 기록했으며 전국 평균 가격은 $3 71센트로 2023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의 여파로 공항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TSA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미국 주요 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둘러싸고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부분 셧다운이 시작됐고 이에 따라 TSA 직원들은 지난 금요일 처음으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산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300명이 넘는 TSA 직원들이 사직을 했고 결근율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전국 공항 곳곳에서 보안검색 대기줄이 길어지는 등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When we first got here, the line was wrapped around. We had to wait like an hour to even check our bags, and it was like a 2-minute process. I could like punch through a wall right now. I'm like just like over it. 미국 항공사 연합은 정치적 갈등으로 항공업계 종사자와 여행객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TSA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급으로 근무 중인 TSA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정치권에서는 이번 셧다운 사태에 책임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대형 폭풍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강풍과 토네이도를 동반한 폭풍이 남부와 동부 지역을 지나가면서 플로리다와 조지아,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뉴저지 등 일부 지역에는 토네이도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약 9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특히 중서부와 북부 지역에는 강한 눈보라와 함께 최대 3피트에 달하는 폭설이 예보됐고 미시건과 위스콘신 일부 지역에는 내일 오전까지 눈보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텍사스 동부에서는 강한 뇌우와 함께 지름 2인치가 넘는 우박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한때 약 50만 가구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국적으로 3,8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8,000편 이상이 지연되는 등 교통 혼잡도 이어졌습니다. I would absolutely not be out driving if I didn't have to be. If you don't have a 4x4, I wouldn't leave at all. 당국은 일부 지역에서 휴교령과 도로 통제 등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밤 사이 중서부를 강타한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시카고 공항에서 항공편 운항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과 미드웨이 공항에는 폭설과 강풍이 이어지면서 활주로 운영에 지장이 발생했고 항공기 운항이 잇따라 지연됐습니다. 항공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오헤어 공항에서는 약 515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300편 이상이 지연됐으며 인근 미드웨이 공항에서도 약 48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봄방학 여행 시즌이 겹친 가운데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으로 인한 TSA 인력 부족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일부 공항 이용객들은 긴 대기줄 등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actually came from Des Moines, Iowa first, and we had
weather-related issues, but someone else had said there were like 500 layoffs for TSA agents that walked out. So, yeah, it's just a nightmare. The whole thing is. Actually, I had like 3 canceled flights, and so now I just rebooked on United. 한편 시카고 북서쪽 메네니 카운티와 디켈브 카운티 일대에는 최대 6인치 이상의 눈이 내려 겨울 기상주의보가 발령됐고 일부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네브라스카주에서는 대형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 비상관리국은 중부와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3건의 산불로 약 73만 에이커 이상의 토지가 불에 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모릴 산불은 약 57만 에이커 이상을 태워 네브라스카 역사상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산불은 지난 12일 시작된 뒤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 빠르게 번지면서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주 방위군 병력과 함께 블랙호크 헬리콥터 2대도 진화 작업에 투입됐지만 강한 바람 등 기상 조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세 산불 모두 진화율은 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일부 지역 도로가 폐쇄되고 학교 등 주요 시설이 문을 닫았으며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또 대피 과정에서 한 명이 숨지는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짐 필렌 네브라스카 주지사는 오마하와 링컨 등 주요 도시에 소방 인력과 장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인근 주에도 추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열린 제98회 오스카 시상식에서 K-팝 데몬 헌터스가 2관왕을 차지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모두 석권하며 K-팝을 소재로 한 컨텐츠가 세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호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스카의 밤은 그야말로 완전한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오스카 2관왕을 차지하며 새로운 역사를 쓴 겁니다. 수상에 포문을 연 건 장편 애니메이션상이었습니다. 후보작으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부터 객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무엇보다 매기강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한국을 향한 깊은 애정을 전하며 감동을 더했습니다. This is for Korea and for Koreans everywhere. K-팝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세계 영화계 최고 무대인 오스카까지 올라선 순간입니다. Hi. Congratulations. First, my name is Sarah Lee from NBC America. So, how do you hope tonight's win will be remembered in the history of the K-pop and the Korean content? And then, as a creator, how do you see this moment where the K-pop has been expanded beyond the music and reached the Oscar towards the film and animation? Thank you. Thank you. I mean, being a fan of K-pop music since the 90s when it was first created, really, that's where my love started. And for it to be accepted and loved globally by other cultures, it's just so meaningful as a Korean filmmaker. And I just hope to see more films, especially in animation, that focus on different cultures, because I think we really need that, especially in animation. 트로피의 기쁨은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캐대언 OST 골든이 주제가상까지 거머쥐며 완벽한 금빛 혼문이 완성된 겁니다. Growing up, people made fun of me liking K-pop, but now everyone's singing our song and all the Korean lyrics, and I'm so proud. And I realized the song, this award is not about success, it's about resilience. 저희는 한국에서 음악하고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저희 회사에 있는 모든 분들이랑 이렇게 피땀 흘려가면서 노력했던 성과가 이거인 게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스카의 밤을 빛낸 건 수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골든의 특별 무대는 사물놀이와 판소리가 어우러진 한국 전통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노래가 울려 퍼지자 객석에 앉아있던 스타들도 일제히 응원봉을 흔들며 환호했고 시상식장은 순식간에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그들만의 잔치라는 아쉬움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골든 수상 당시 한국인 프로듀서들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 화면이 갑작스럽게 전환되며 추가 소감 없이 끝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지난해 6월 공개된 이후 글로벌 누적 시청수 5억 회를 넘기며 넷플릭스 역대 콘텐츠 가운데 가장 많이 시청된 영화로 기록됐습니다.
OST 골든 역시 빌보드 메인 차트 핫백 1위에 오르며 글로벌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골든글로브부터 그래미, 애니 어워즈, 그리고 오스카까지 사실상 모든 시상식을 평정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캐대언. 이번 수상은 음악과 퍼포먼스로 주목받아온 K-팝이 영화와 애니메이션 콘텐츠로 확장되며 K-팝의 세계관과 문화 자체가 인정받았다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평가됩니다. K-팝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할리우드의 가장 높은 무대까지 올라섰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오스카 트로피까지 거머쥐면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할리우드 돌비 시어터에서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콜로라도주 그릴리에 위치한 대형 육류 가공 공장의 직원 수천 명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육류 가공 회사 JBS USA의 직원 3,800여 명은 기존 노동 계약이 지난 일요일에 만료되자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급여 인상과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근로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 장비 비용을 충당한다며 일부 직원들에게 $1,100 이상을 부담시키고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현재 공정한 해결책을 모색 중이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급여를 보장하고 일부 생산을 다른 시설로 임시 이전해 파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릴리 공장은 하루 5,000에서 6,000 마리의 소를 도축하고 미국 전체 소고기 처리량의 약 5%를 차지해 이번 파업으로 인해 소고기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7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소 사육수와 경제적 불안, 인플레이션이 맞물리면서 기록적인 소고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 육가공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발생한 것은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어젯밤 LA 산타모니카 부두에서 난투구 끝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관광객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국은 어제 저녁 9시쯤 부두에서 여러 집단 간의 큰 싸움이 벌어졌고 이후 약 5발의 총성이 울리면서 많은 인파가 도망치고 넘어지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2명이 부상을 입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없는 상태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두 일부 구역이 일시적으로 폐쇄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어 프레미아가 좌석수를 줄이는 대신 간격을 넓히는 방식으로 기내 공간 개선에 나섰습니다. 에어 프레미아는 탑승 편의 강화를 위해 HL8701 항공기의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 간격을 기존 31인치에서 33인치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전체 좌석수는 344석에서 326석으로 18석 줄었습니다. HL8701 항공기는 3월 중순 좌석 조정 작업을 마친 뒤 16일부터 운항에 투입되며 해당 기체가 배치된 노선에서는 더 넓어진 좌석 간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좌석 조정과 함께 기내 카펫도 새롭게 교체됐습니다. 새 카펫은 디지털 프린트 기술을 활용해 제작돼 기존보다 가벼워 항공기 경량화와 연료 절감 등 친환경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어 프레미아는 장거리 노선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해 좌석 공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모든 항공기의 이코노미 좌석 간격을 33인치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세계 그룹이 미국 정부의 AI 수출 프로그램의 첫 번째 협력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립에 나서게 되는 건데요. 미 상무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미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리플렉션 AI가 우리나라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양사가 건립할 데이터 센터는 250메가와트 규모로 국내에 들어선 데이터 센터 중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구글 딥마인드 개발자 출신에 설립한 리플렉션 AI는 엔비디아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유망 기업으로 이번 센터에 들어갈 핵심 반도체인 GPU 공급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정용진 회장은 AI 없는 미래 산업은 생존할 수 없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그룹의 미래 성장은 물론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 고도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무부 역시 동맹국인 한국에 가장 우수한 인공지능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AI 수출 프로그램의 세계 첫 사례로 꼽히며 상징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세계는 올해 안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유통 노하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배송 혁신 등 이른바 이마트 2.0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멕시코시티 중심부 소칼로 광장이 축구공과 수만 명의 시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사의 지도에 맞춰 일제히 몸을 풀고 현란한 드리블과 헤딩 묘기를 선보이며 광장 전체가 거대한 축구장으로 변했는데요. 현지 시각 15일 열린 이 행사에 모인 인원은 무려 9,500명. 종전 기록인 1,000여 명을 9배 가까이 뛰어넘으며 세계 최대 규모 축구 교실로 기네스북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월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축구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마련이 됐습니다. 중국의 한 닭발 가공 공장 내부. 악취가 진동하는 바닥에 닭발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습니다. 빗자루와 삽 같은 청소 도구가 먹거리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고 바닥에 떨어진 닭발을 그대로 주워 가공통에 넣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닭발의 색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하려고 식품 가공에 사용이 금지된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공정까지 드러났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장기간 섭취할 때 구강 점막 손상은 물론 간이나 신장 기능에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과산화수소로 표백된 닭발 제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인기리에 판매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문제가 된 제품 수백 상자를 압수하는 한편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독일에서 15살 소년이 여자친구를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며 시내버스를 훔쳐 130km를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소년은 새벽 시간 운수회사 차고지에서 마스터키로 버스 문을 열고 차량을 몰고 나간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이후 약 130km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 1살 어린 여자친구를 태우고 학교에 데려다 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년은 시내 주행 중 경찰에 검거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버스도 큰 파손 없이 회수됐습니다. 경찰은 소년이 마스터키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대형 버스 운전법을 어떻게 익혔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SBA 대출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뱅크는 SBA 대출 전문가입니다. SBA 대출은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입법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는 일부 강경파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검찰총장 명칭 변경 등의 주장은 검찰개혁 본질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 역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제기되는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임용 등의 주장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본질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김용민 의원 등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검찰총장 명칭 변경은 이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위헌 소지가 있고 검찰을 선별해 재임용하는 것도 사조직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덮기 등 부패 검찰의 과거 행태가 경찰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 보안 수사 여부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고 실질적이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자는 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살리되 수사 개시 통보 조항 등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중수청법하고 공수청법 관련해서는 19일 날도 통과될 수 있다는 게 배제하지 않는다. 여의치 않으면 3월 국회 안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당정청 협의가 끝났다면서 이 대통령의 의중도 정부안을 수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부 강경파의 경고의 의미인 만큼 검찰개혁 법안이 순조롭게 처리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김병헌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의 자금 출처를 놓고도 의문이 제기돼 왔는데 일본 극우 세력이 김 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모금 활동을 벌여온 정황을 MBC가 확인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도쿄에서 열린 일본 우익단체의 위안부 관련 학술 행사. 강사로 초청된 김병헌 씨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냅니다. 위안부 소녀상을 세우는 거는 그냥 전 세계 국민을 그냥 속이는 거예요. 김 씨의 통역을 돕고 있는 일본인 여성. もっとその金所長のですね、活動が日本の方にたくさん知られてですね、逆に韓国の言論を動かしていけるようになったらと思ってます。 이 여성이 일본 극우 세력을 상대로 김 씨의 후원금을 모금해온 정황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일본 극우 단체의 홈페이지. 후원금이 확실히 김 씨에게 전달되고 있다며 이 여성의 계좌번호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같은 김 씨 후원금 모금글은 이곳에서만 최근 5년간 10여 개에 달합니다. 김 씨 후원 모금 활동은 일본의 극우, 보수 유튜브 채널들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여성의 계좌번호를 게시한 채 김 씨 활동을 소개하는가 하면 한국 정부를 비판하며 김 씨를 적극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強い攻撃を受けるってどんどん真実を言っ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だからもうすごいですよ、イ・ジェミョンの攻撃っていうの。だからもう 한 일본 구의원 채널에는 김 씨가 직접 나와 소송 비용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韓国で慰安婦問題を終わらせるために命を懸けて努力されている金先生に皆様の温かいご支援をどうか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국내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후원이나 기부금품을 받을 때는 반드시 지자체나 행안부에 미리 등록을 해야 합니다. 김 씨의 경우 외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방식으로 법을 피해가고 있지만 후원금을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이 김 씨라면 관련 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MBC는 김 씨의 입장을 묻기 위해 전화, 문자, SNS로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계좌를 추적해
활동 자금의 불법성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에게 당한 피해자가 3명이나 더 나왔습니다. 확인된 것만 6명째입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은 지난해 10월 시작됐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소영과 함께 있던 남성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당시 같이 있던 남자가 와인을 마시다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올해 1월 초엔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같은 달 말엔 강북구의 한 노래방에서도 김소영과 함께 있던 남성들이 쓰러지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이들 3명의 체내 약물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했더니 세 번째 피해자한테서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김소영이 다른 남성들에게 건넨 약물과 같은 성분입니다. 첫 피해자에게선 검출이 안 됐는데 경찰은 넉 달이나 지나서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존 피해자 3명 외에 이들 추가 피해자 3명을 더 확인해 특수상해 혐의로 김소영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진술과 정황 증거가 충분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김소영이 연락한 수십 명을 일일이 접촉해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상 공개가 늦어져 2차 가해 등 논란을 키운 데 대한 경찰 해명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고 현장 직원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로 예정됐는데 김소영의 국선 변호인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끔씩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케이스를 맡았는데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거기서는 케이스가 클로즈 됐고 이제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하는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억울하게 난 케이스들, For example, 폴리스 리포트에는 내가 잘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캐머라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폴리스 리포트도 내 쪽인데, 아니면은 폴리스 리포트를 안 만들었어요. 그냥 그 형상에서 우린 갔어요. 해서 보험회사끼리 싸웠는데 아비트레이션을 해서 내 잘못이래요. 아니면은 병원에까지 갔는데 헬리콥터가 와서 몸을 가지고 갔는데 병원에 가서 autopsy, 사망을 한 후에 autopsy를 했는데 마약이 있었대요. 아니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대요. 그래서 사망을 했대요. 일반 분들이 이런 소식을 들을 때는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소송을 걸을 때는 그거보다 상상이 아주 특별하게 해석이 됩니다. 폴리스 리포트도 바인딩된 판단이 아니고 보험회사끼리 싸워서 나온 아비트레이션도 바인딩된 것이 아니라 메디컬 레코드도 우리 메디컬 전문가가 또 얘기할 말은 따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라도
정말 진실로 억울한 상황이 있었다면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게 바로 소송입니다. 소송을 해서 내 증거를 만들고 내 증거를 통해서 폴리스 리포트가 내 잘못이라고 했어도 아비트레이션에서 내가 졌어도 했어도 메디컬 기록도 안 좋게 나왔어도 당연히 싸워서 크게 승리를 볼 수 있는 케이스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를 지금 들으실 때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못합니다 했는데 아직도 스테이투스는 있다, 아직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남았다 하시면 곧바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대형상해 특별한 케이스들을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이상으로 3월 16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